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독감으로 온몸이 쑤시고 아픈 적 여러분도 있으시죠? 몸살로 인한 근육통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운동 또는 과한 운동으로 인해서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고생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근육통이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원인도 모르고 장시간 근육통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육통으로 매일매일이 힘들고 불편한 분들, 오늘 시간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는 근육통이 되겠습니다. 근육통. 근육이 아픈데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물론 일시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통이 온다든지 노동을 많이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근육의 통증이 오는데 검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본인은 괴로워 죽겠어요. 잠도 안 와요. 너무 근육이 쑤시고 아파서. 그래서 근육 이완제 같은 이런 약들을 임시로 먹는데 몇 년씩 먹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육통을 한의학에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간주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육에 관련된 병들은 간과 연관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은 한의학에서 장군지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체형이라고 그래서 목기가 띈 사람들, 코가 길고 눈꼬리가 살짝 들렸고 얼굴이 갸름하면서 팔다리가 길고 옆구리가 길면서 털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목에 해당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근육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쥐가 잘 납니다. 간 쪽으로 이상이 잘 나타납니다. 검사해 보면 간에 약간 염증이 있다든지 기름이 꼈다든지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다시 재검을 해라. 근데 검사해 보면 또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보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잘 나타납니다. 또 양명형은 간이 허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양명형의 특징은 백골에가 큰 게 특징입니다. 입술이 두툼하면서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눈딱부리가 나오고 그런데 배가 나오고 가슴이 크고 이런 사람들이 양명형인데 이 배가 바로 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고 조금 먹는데도 살이 쪄. 그렇게 되면 지방간이라는 게 생기고 그 지방간이 바로 노폐물이 쌓여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장단지에 쥐가 잘 납니다. 근육 경련이 잘 일어나요. 그럴 때는 배 지방을 빼주는 치료를 해주면 배도 들어가고 근육 경련도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위는 사지를 주관합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는 보면 팔다리가 아프다고 그러죠. 바로 비위에서 운행작용이 잘 안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개 입술이 두툼하면서 입이 야무지지 못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얼굴이 누런 사람들한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또 모든 통증은 화로 인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육통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통증은 화로 인한다 이랬어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근육통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이때 근육통은 찢어지듯이 칼로 베듯이 송곳으로 쑤시듯이 아픈 게 특징입니다. 자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코가 오똑하고 날카롭게 생긴 사람들, 얼굴이 돌출형인 사람들, 얼굴이 붉은 사람들, 이마가 톡 튀어나오고 이마가 발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화에 의한 통증이 나타나고 화에 의한 근육통이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허로에 의해서 허통으로 근육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허로라는 것은 모든 기운이 지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쳐서 여기저기 쑤시면서 아프고 돌아다니면서 아픈 통증이 있는데 그때 통증을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데 은근히 뻐근하게 아픕니다. 꾀병같이 아픕니다. 그럴 때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을 허통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특징이 있어요. 멍이 잘 들어요. 멍이. 다리 쪽으로 멍이 잘 들어요. 그건 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신병증에 신이라는 건 여기 콩팥신이에요. 신장과 관련된 병증. 신병증의 근육통은 어깨, 등, 뒷목, 목덜미 등의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뻐근하게 은근하게 통증이 나타납니다. 신병증은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성생활을 과다하게 하거나 운동 후에 땀이 났는데 너무 빨리 헐레벌떡 찬물에 씻는다든지 운동 후에는 땀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좀 이렇게 다 스며들어간 다음에 샤워를 하는 게 콩팥을 상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것을 어기면 신병증이 생기는데 그에 따라서 어깨, 등, 뒷목, 목덜미의 통증이 근육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하는 통증이 있고 상서는 통증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설명합니다. 허로증이라는 것은 모든 기능이 허약해져서 허리, 등, 가슴, 옆구리 근육과 뼈가 당기고 아픈 거예요. 근육통이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 어떤 사람은 등이 아프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프다. 어떤 사람은 옆구리가 아프다. 이렇게 아프다는데 본인은 괴로운데 원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진통제 쓰는 거예요. 엉뚱한 병명 되면서 아주 괴상망측한 병명을 다 대는데 잘 치료가 안 되죠. 그럴 때 한의학적으로 몸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한에 상하면, 아까 상한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한에 상하면 통증이 나타나는데 몸이 쑤시고 아파요. 으슬으슬 추면서 몸살 감기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허리의 통증이라든지 관절이 모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육통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내열입니다. 내열. 내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안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에서 열이 날까요? 빼짝 마른 사람이겠죠. 또 유난히 살집이 있으면서 이 살갗이 두툼한 사람 있죠. 피부 호흡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열이 잘 나죠. 그럼 내열이 나면 어때요? 진액을 말려요. 이 살집이 두툼하면서 이게 피부 호흡이 안 돼서 나는 내열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속이 쓰리거나 여기 식도가 타 들어가는 것 같은 속이 비면 쓰리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코에서 막 열이 폭발 나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방구를 껴도 냄새가 지독한 방구가 나오고 내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내열이 있으면 어떠냐면 근육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멍이 잘 들어요. 피부 가려움증이 잘 나타나요. 이 내열인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성 소화불량도 잘 나타납니다. 신물이 올라오거나 속이 쓰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고, 마목이라는 것은 저린 듯, 마비되는 듯, 근육통인 듯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목 중에 좀 심한 증상, 이런 증상으로 근육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몸살 감기에 의해서 오는 근육통이 있죠. 두드려 맞은 듯이 몸이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이런 경우가 있죠. 몸살 감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따라서 근육통을 치료해 보면 잘 치료되는데요. 근육통과 동반되는 증상, 땀을 많이 흘려요. 이것은 운동을 자기보다 능력보다 많이 했거나 성생활을 자기 능력보다 많이 한 사람이 근육통이 올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소화가 안 된다. 이것은 팔, 다리가 비위에 속하기 때문에, 근육이 비위에 속하기 때문에 비위에서 운행이 안 돼서 소화가 안 되면서 근육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혈열에 의해서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혈열에 의해서. 그래서 사물탕 가감방을 쓰면 이 쥐가 나면서 근육통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의 한의학적 치료는 내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양열 사물탕입니다. 이건 눈썹이 진하고 푸른색을 띠면서 입술이 두툼하고 털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신경성 소화불량, 내열에 의한 신경성 소화불량이 있을 때, 그러면서 근육통이 왔을 때 양열 사물탕을 이용합니다. 쌍화탕이라는 것은 번방상한, 성생활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해서 땀 많이 흘리고 근육의 통증, 허리의 통증, 머리의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 쌍화탕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혈열에 의해서 쥐가 나고 근육통이 왔을 때는 사물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근육통은 정확한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생각해서 한의학의 원리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치료하면 근육통이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적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근육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육통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서 박사님의 이야기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근육통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젊은 남성이 30대 남성인데요. 근육통 때문에 3, 4년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치료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았지만 원인도 알 수가 없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제를 먹고 있더라고요. 30대 젊은 남성이 근육통으로 3년 동안을 고생해서 근육 이완제를 먹는데 근육통이 치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예사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내원한 것입니다. 네, 근육 이완제를 3년이나 복용을 했는데 나아지질 않았다니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또 생긴 대로 병을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생김새 어땠나요? 네, 174에 58kg뿐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마른 체질이죠. 이렇게 생긴 것을 한의학에서는 혈허 유화형이라고 합니다. 이 혈허 유화형이라고 하는데 남성으로서는 너무 말랐죠.
이런 사람들은 뇌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마르는 것입니다. 뇌열이 있어서 진액을 고갈시키고 먹은 것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살이 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30대라는 것은 항상 한의학적으로 병을 진단할 때 성생활의 여부를 잘 살피라고 했고, 또 여성의 경우는 산후를 잘 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30대는 한참 성생활이 활발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내열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무슨 뜻이죠? 내열이라는 것은 바로 자꾸 말라 들어간다, 살이 잘 안 찐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진액이 충만되어야 어느 정도 살이 붙고 이렇게 하는데, 진액이 고갈되면 바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내게 되고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진액은 말라지고 해서 뇌열이 자꾸 생기고 말라가는 것이죠. 입과 코에서 더운 기운이 나고 가끔 속이 쓰릴 때도 있으면서 가슴에 열이 나는 듯한 이러한 증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젊은 사람인데도 참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허리, 뒷목, 어깨 근육통이 있고 뻣뻣해지면서 이것 때문에 아무리 치료해도 되질 않아서 근육 이완제를 3년째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근육통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생활을 하는데 잘 안 되고 특히 사정을 하고 나면 허리가 더 아파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되었고요. 식후에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눈이 쉽게 피로하다고 했습니다. 3, 4년 전부터는 몸이 안 좋다고 느끼면 이상하게도 땀을 많이 흘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 안 되고 땀을 잘 안 흘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땀을 흘린다는 것은 진액이 새는 현상이기 때문에 뇌열이 더 심해지고 증상들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피곤하다 하면은 어느 날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안정이 잘 안 된다고 했고, 소화도 잘 안 돼서 신물이 오르면서 누우면 뱃속에서 물소리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네, 이 환자분 아직 30대이신데 아직 창창한 나이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마른 체질이고 땀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땀을 막아줄 목적으로 조화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 뒤에는 뇌열에 의한 소화불량과 마른 것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양열 사물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두 가지 약 다 상당히 본인한테는 잘 맞는 것 같고 좋다고 했습니다. 네, 근육통으로 잠까지 설친다고 했는데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네, 조화탕이라는 것을 한 재봉 후에 잠도 잘 자고 땀도 훨씬 덜 나면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슴 두근거림, 즉 심장이 뛰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줄어들었고, 소화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름이 계속 나오고 근육통은 절반 정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좌측 어깨와 골반이 아프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식도가 타는 듯한 이러한 통증이 느껴지고, 허리가 아픈 것은 한제를 먹고 많이 줄었고 뒷목 뻣뻣함도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이후의 치료도 궁금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서 살이 안 찌는 마른 체질이고 해서 사물탕 변방인 양열 사물탕을 투여했는데 소화도 잘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불편했던 증상도 거의 불편을 못 느끼면서 땀도 거의 안 나고 근육통이 없어서 잠도 푹 자면서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팔에 오돌도돌한 게 뭐가 났었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졌다고 해서 양열 사물탕이 뇌열을 없애는 그러한 또 살을 찌게 하는 이러한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5제를 더 복용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여러 가지 좋아졌고 근육통이 특히 줄어들었으면서 살이 약간 오르는 듯한 그래서 인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30대 장기간 근육통으로 고생하셨던 환자분 치료가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평소 근육통으로 불편하셨다면 한의학적 치료 방법 권장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얼굴 피부 발적과 소양감입니다. 얼굴에 붉은 것이 돋아나면서 가려운 현상이 되겠죠. 이런 현상은 자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을 바르거나 이러면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피부 발적과 소양감을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피부 발적과 소양감이라는 것은 얼굴의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려운 것을 얘기하죠. 한의학에서는 피부병을 치료할 때 어느 부위가 특정적으로 심하냐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 심하다, 목에만 심하다, 겨드랑이에 심하다, 배꼽 주변에 심하다, 유방의 주변에 심하다, 유두 주변에만 피부병이 난다. 다 다릅니다. 하체로만 난다. 고환 밑으로만 난다. 항문 주위에 난다. 다 다릅니다.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치료법도 다릅니다. 사람 몸을 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곳이 있고 딱딱한 곳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곳에 피부병이 나는 것과 딱딱한 곳에 피부병이 나는 것은 다릅니다. 가슴을 만져보면 가슴은 딱딱하죠. 배는 어때요? 물렁물렁해요. 가슴에 나는 거하고 배에 나는 건 또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부스증 같이 손바닥에만 아주 엄청나게 심하게 갈라지고 짓물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손바닥에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손등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발등에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데는 관절만 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얼굴병은 위장과 관련돼서 또는 외독과 연관돼서 나타난다. 여기서 외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어때요? 바깥에 여기는 다 옷을 입지만 여기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외기, 풍한서습조화의 외독, 외독이라고 그래요. 풍한서습조의 독에 의해서 손상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얼굴에 잡티가 많다든지 얼굴에 기미가 많다든지 이런 것이 다 외독입니다. 그래서 얼굴병은 위장과 관련돼서 오기도 하고 외독과 연관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양감에 대한 한의학적인 소견, 소양감을 이해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모든 가려움은 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몸이 허에서, 혈이 허에서, 기가 부족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액이 말라 들어가죠. 나이가 들면. 몸이 허약해지면
진액이 말라져 들어가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탈모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빛나고 이러던 것이 색깔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노인성 가려움은 모두 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하다는 것은 진액과 기와 혈 이런 것들이 모두 허약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노화는 혈의 세약이야 이랬습니다. 피부는 혈이 영화를 누려야 피부가 제 역할을 하고 가려움증 같은 게 안 나타나는데 영화를 누리지 못하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려움증은 허에서 그렇다 이랬습니다. 가려움증 중에서 소양감을 가려움증이라고 그러죠. 가려움증 중에서 화에 의한 가려움증은 특징이 따끔따끔하면서 가렵습니다. 불에 댄 듯 가렵습니다. 화끈화끈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렵다고 그래요. 또 피부 발적, 피부가 빨갛게 일어나는 것. 피부가 가렵대 여드름이라든지 이 피부병이 빨갛게 일어나는 것은 모두 화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양감을 한의학적인 이해를 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알아둬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얼굴의 피부 발적과 소양감의 가장 큰 원인은 외독입니다. 외독이라는 것은 바람, 추위, 더위, 풍한서습, 조, 화 이런 것에 의해서 얼굴의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소양감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얼굴이 빨갛게 새빨갛게 이렇게 불에 댄 듯하게 해서 왔어요. 보니까 이 여성이 속을 엄청 썩었어요. 이것은 내독에 의해서, 내열에 의해서 우는 거죠. 스트레스에서. 그럴 때 내독이라든지 외독이냐에 따라서 그 치료를 하면 얼굴이 붉고 발적이 일어나는 현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위장과 얼굴병은 위장과 관련된다 그랬죠. 얼굴이 붉고 발적이라는 건 얼굴 피부가 발적한다는 건 붉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렵다 그래. 붉어지면서 가려운 현상이 나타나서 왔는데 위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얼굴병은 위장을 치료해 줬더니 얼굴이 붉어지면서 가려운 현상이 치료돼요. 신경성 소화불량약이죠. 예를 들면 화담청화탕이라든지 이 화담청화탕 담화를 꺼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사평이산 이런 약들 신경성 위장약인데 이런 약들을 써주면 바로 얼굴 피부 발적과 소양감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발적과 소양감의 대표적인 치료약은 승마 황련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감해 써야 돼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려운 거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황련이라는 약이에요. 황련. 이게 황련이 들어가면서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황련 해독탕. 독을 빼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부에 붉어지는 것과 얼굴 피부가 붉어지는 것과 가려운 현상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얼굴 피부의 발적과 소양감은
그 근본 원인을 찾으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성태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얼굴 피부 발적과 소양감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굴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남녀노소를 떠나서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9살 먹은 여자 어린이가 내원을 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키도 작고 등치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얼굴이 넓적하고 얼굴색이 좋지 않았는데요. 얼굴은 누러면서 검은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했고요. 8일 전부터 시골의 외할머니 댁에 다녀오고 나서 얼굴부터 붉어지면서 가려워지기 시작하여 팔다리 배로 퍼져 나갔고, 그래도 얼굴의 가려움과 붉어지는 현상이 가장 심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치료해 달라고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네, 전에 얼굴병은 위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네, 혹시 음식을 잘못 먹은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랬습니다. 주로 시골 풀이 많은 곳에서 정신없이 놀고 나서 발병하였다고 합니다. 병원도 다녀왔는데 접촉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약을 주었는데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상체가 심하고 특히 얼굴이 제일 심한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었습니다. 붉게 올라오고 가려움증이 심했고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한데 손으로 못 긁게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방바닥에 얼굴을 비비더라고 하였습니다. 밥을 잘 먹고 소화 잘 되며 대소변에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복진상에도 별 뚜렷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약을 먹은 이후로 대변을 잘 못 본다고 했습니다. 네, 가려움증이 특히나 심했던 이 어린 환자,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풀 속에서 많이 논 후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가렵다고 해서 풀독을 해독시켜주기 위해서 해독단이라는 것을 투여했는데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독단은 반드시 투여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풀독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내상, 먹는 음식에서 왔더라도 식독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독단은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해독단을 먹고 더 퍼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해독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대장정격이라는 침법을 시술해 주었더니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승마 황련탕을 10첩 투여했습니다. 침치료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 승마 황련탕이라는 한약을 먹으면서 더욱 좋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은 것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나 아직도 붉은 현상이 있고 대변이 아직도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코가 꽉 막혀서 숨을 코로 잘 못 쉬고 그래서 승마 황련탕을 다시 10첩을 더 투여했습니다. 이 승마 황련탕은 바로 얼굴뿐만 아니라 코의 증상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어땠나요? 네, 더 이상 피부가 심해지지 않고 그러나 아직 코가 막혀 있고 그래서
밤에 잠잘 때 힘들고 그러나 다시 승마 황련탕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열첩을 더 투여 후 코막힘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치료 원리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환자는 내원시에 피부 발적과 소양감이 심하고 유력하여 열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독은 외독과 내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환자는 외독에 의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화가 안 되거나 입맛이 없는 내상 증상이 없었고 병원약 복용 이전에는 대소변 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입니다. 풀숲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외부의 독이 피부를 자극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독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부가 하부보다는 상부 쪽으로 심해서 열독의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서각, 소독음을 먼저 생각하였으나 하지만 처음 시작한 부분과 현재 증상이 심한 부위가 얼굴이면서 소양감이 극심해서 처방을 고민하던 중 승마 황련탕을 선방을 한 것입니다. 이 승마 황련탕은 외독을 치료하는 승마 갈근탕의 변방으로 얼굴 쪽인 양면경에 작용하므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얼굴의 피부병도 좋아졌으며 코도 좋아지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승마 황련탕은 내열이나 위열로 인해서 얼굴을 중심으로 열독이 올라올 때 쓰입니다. 몸 전체에 작용하지만 주로 양경이라 그래서 바깥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피부 상태는 발적과 소양감이 심했으나 습진성이 아닌 열로 인한 건성 경행을 띄었기 때문에 바로 승마 황련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열이 쌓여오는 면열 증상에도 쓰지만 이 환자처럼 외독으로 인해 급성으로 온 피부병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승마 황련탕에는 특징적인 본초로 황련과 석약이라는 약이 들어가서 열을 풀어주고 해독을 시켜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근육통과 얼굴 피부 발적과 소양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